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현대소설 세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제목이 김강사와 T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글뿐 아니라 다른 글들에서도 제목에 썼던 인물이 두 명이 나올 경우에는 그 두 인물 사이에 가치관의 갈등 혹은 삶의 태도의 대립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본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식민지 지식인 김만필이, 자,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잠깐 이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동경제국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경대, 당시 가장 좋은 대학교죠. 동경제국대학교에서 동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뭔가 배우고 온 지식인은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룸펜이에요. 자, 일제 강점기의 글들을 읽다가 보면 룸펜이란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실업자라는 뜻입니다. 배운 건 있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경제적 능력은 없는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이 H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의 소개로 S 전문 학교라고 하는 곳에 입사하게 됩니다. 강사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S 전문 학교는 여기는 일본인 교원만 쓰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만을 선생으로 쓰는 곳인데 최초로 지금 김만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줄이 잘 닿아서 이 학교의 교원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김만필이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것과, 자, 양심, 그 다음에 현실적 가치, 월급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둘 사이, 양심과 현실적 가치 사이에서 김만필이 내적 갈등을 하게 될 거예요. 요게 일단 이 글의 중심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과 현실적 가치에 순응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대 현실의 부조리와 속물적 인간의 속성, 여기 속물적 인간은 대표적인 사람이 T 교수라고 불리는 사람일 거예요. 속물적 인간의 속성을 폭로하고 있는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김 강사와, 이게 김만필이겠죠? 김 강사와 T 교수라는 전형성을 지닌 당대 인물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 인간인 T 교수는, 자, T 교수의 캐릭터를 말했죠. 속물적 인간이고요. 기회주의적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약점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비열한 지식인의 표상이다. 자, 이 인물은 비열한 지식인이라고 했어요. 교수니까 어쨌든 지식인이겠죠. 지식인인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지식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경제적 안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나약한 지식인이에요. 의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다. 자, 이 두 인물형의 갈등을 통해서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과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자, 뭐 내용 자체는 지금 보시면 T 교수하고 김 강사가 서로 갈등하는 내용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글의 중심축은 이 두 사람의 갈등 보다가는 그 사이에서 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결정하지 못해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주로 나오고, 주 내용도 김 강사의 어떤 내면 심리 묘사 그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 소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제목의 의미, 두 사람은 각각 일제 강점기를 살아갔던 어떤 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갈등의 축이 김 강사와 T 교수인데 실제 이야기에서는 김 강사의 내적 갈등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다. 그래서 심리 소설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김강사라는 사람, 김만필, 우리가 보통 글 속에서 보는 주인공들은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들이죠. 이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머릿속에 선입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첫 번째 부분부터 볼 텐데, 자, 문화 비판이라니 김만필은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키는, 자, 일단 항상 소설을 보실 때 등장 인물들을 위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 장면 속에는 김만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즈키가 나오는데 이것만 딱 봐서는 여러분 앞뒤 맥락이 없이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스즈키는 김만필이 가리키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김만필이 이 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T 교수라는 사람이 김만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우 친절을 베풀거든요. 자, 그 상황에서 누구 얘기를 하냐 하면 스즈키라는 학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즈키라는 놈이 되게 위험한 놈이니까 그 놈을 조심하라고 김만필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 스즈키라는 놈이 가장 똑똑한 놈이기도 하고
말도 잘 듣고 생각이 트인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만필은 스즈키를 매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스즈키가 김만필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문화비평회의 회원이지 않았냐고 묻는 거예요. 김만필이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문화비평회라고 하는 동아리의 회원이 아니었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화비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에 와서 사회주의, 그럼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나라의 어떤 독립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유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즈키가 뭘 묻는 거냐면 네가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문화비판운동,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만필이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스즈키는 싱글빙글 웃으면서 선생님이 그 회원으로 굉장하게 활동하신 것은 학생들이 모두 다 압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잘못이겠죠. 자, 시치미를 떼죠. 김만필은 당장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 말을 부정했다. 가슴 속에서는 그의 조그마한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 또 다시 지위, 이거는 현실적 가치죠. 룸펜으로 있다가 아주 오랜만에 학교 선생이 됐단 말이야. 월급 받고 살아야지. 현실적인 지위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이상에 대한 양심, 이 둘 사이에 내적 갈등이 있지만 겉으로는 양심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자, 지위와 양심이 저울에 걸려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러세요. 스즈키는 의아해하는 표정을 하면서 그 해가 해산될 때 선생님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셨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런 말은 없소. 자, 계속 지금 부인합니다. 지금 없어 이런 식으로 김만필이가 존댓말을 쓰니까 스즈키하고 무슨 동등한 관계처럼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스즈키는 김만필이 가리키는 학생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김만필은 그래도 부정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에 그날의 감격에 찬 광경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문화 비판회가 드디어 해산되기로 정해진 날 그는 분노에 불타서 말은 더듬거릴지망정 그야말로 소리와 눈물을 한꺼번에 내쏟는 열변을 토한 것이었다. 그 고운 기억은 그가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날이 있을지라도 결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도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이 추구했던 과거의 모습, 과거 학창시절에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이상 같은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양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인 어떤 지위 앞에서, 학생 앞에서 그 양심을 밝히지 않고 있는 김만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이 두 가지가 매우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김만필은 그것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신의 현재의 지위에 대해서 잠깐 스스로 책망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곧 그는 공세로 옮겨갔다. 자,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뭔가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소리까지 냄새를 맡아가지고 학생 사이에, 새가 사이에요. 학생 사이에 펼쳐놓은 그 근원이 대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자, 누가 도대체 이런 소문을 퍼뜨렸냐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일본 사람만이 교사예요. 조선인 중에서는 김만필 말고는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만필이 사상 문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이 교원 자리에서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김만필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스즈키한테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가,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소문은 대체 어디서 들었어? 스즈키는 김 강사의 심상치 않은 태도에 당황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요전에 다카하시 군에게 들었습니다. 다카하시는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자, 드디어 나오죠. 자, T 선생. T 선생은 매우 표리부동한 인물입니다. 보통 교활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계속 김 강사한테 잘해주는 척해요. 김 강사를 위해주는 척하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항상 김 강사를 위해하려고 폼을 잡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김 강사가 사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은근슬쩍 학생들한테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T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자, T 선생이 그러시더래요.
T 선생, 네, 김 선생님은 굉장한 수재이시고 이 김 선생님이 김만호 말하는 거죠. 김만호는 굉장히 수재고 동경제대에서도 문화 비판에 중요한 회원이셨다고요. 자,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김만필이 문화 비판에 중요한 회원이었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슬쩍 매기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학생들 앞에서 니들을 가리키는 도구선생 김만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천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말의 의도는 김만필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만필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문제를 학생들 앞에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소문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김만필은 말없이 생각하였다. 이것은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었다. 무슨 깊은 책략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도 T 교수가 대체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냄새 맡아왔을까? 정말 세퍼트 같은 작자다. 이놈 이번에는 제 본성을 나타냈구나 하고 분개하였다. 자, 지 본색을 나타냈구나.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나한테 칭찬해 주는 척하고 위해 주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놈의 속셈은 나를 위해하려고 했던 것이었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김만필은 T 교수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부분 갑니다. 자, 그러고 보니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스즈키까지도 의심스러워졌다. 자, 이제 스즈키 요 인물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혹시 이놈이 T 교수의 사주를 받고 내가 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러 온 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스즈키는 오늘 처음으로 찾아왔으면서도 다른 선생한테 가서 철없이 떠들면 단번에 학교를 쫓겨날 만한 소리, 사상 문제에 관한 이야기, 쫓겨날 만한 소리를 지지하게 늘어놓았으니 그렇게까지 자기를 신용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자, 학생과 단순한 선생 사이인데 나를 이렇게 믿을 게 없는데 처음 오자마자부터 큰일 날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진 겁니다. 자, 어쩌면 이 스즈키 놈도 T 교수와 한 통이어서 일부러 김만필의 본심을 떠보려 온 것이 아닐까. 자, 이게 의심의 내용이죠. T 교수 한패라서 일부러 본심을 떠보러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니까 다음 모든 것이 의심 덩어리였다. 대체 취임식 다음 날, 자, 이제 과거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학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취임식 다음 날 T 교수가 난데없이 스즈키 욕을 자기한테 들려주던 것부터 이상스러웠다. 그것은 일부러 자기를 속일 전제가 아니었던가. 스즈키는 김 강사의 눈치가 험해가는 것을 보고 어쩔지 몰라 멈칫거렸으나 스즈키가 그러면 그럴수록 김 강사는 이놈 시치미를 떼는구나 하고 점점 더 스즈키가 밉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자, 상황 이해하시죠? 지금 계속 김 강사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예뻐했던 학생 스즈키 이놈조차도 T 교수의 사주를 받고 내 본심, 내가 사상적으로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떠보기 위해서 온 놈이구나라고 지금 계속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중략 전 장면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긴상 그날 밤 일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H과장 대가 앞에서 우리가 맞닥뜨렸던 날 밤. 자, 이거 지금 T 교수가 하는 말인데요. 아까 선생이 H과장 잠깐 언급을 했었죠. 김만필이 이 학교에 취직을 할 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만필이 취직한 다음에 감사하다고 힘을 써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간 날 거기서 T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T 교수는 힘 있는 H 과장한테 아부를 떨기 위해 왔던 상황인데 거기서 김만필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김 강사가 의미 없는 웃음을 짓더니 자,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과자 상자부터 들고 갔던 거 보셨죠? 자, 과자 상자 저 이런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뇌물 같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선물 같은 걸 주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다시피 T 교수는 처세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속물적 지식이냐고 그랬죠. 어떤 지식이나 양심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아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부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 사회적인 어떤 성공 같은 것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속물적인 인간이고, 자, 이 인간이 그 선물을 가지고 H 과장 집에 갔던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 강사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다 그런 겁니다. 난들 그런 짓을 하기가 좋아서 했겠소. 어쨌든 지금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교장한테 무엇 과자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찾아가 두란 말이요. 자, 나한테 지금 조언하는 거죠. 교장. 이 교장하고 T 교수는 한패예요. 한패인 교장한테 가서도 한번 아부를 떨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그 T 교수 입장에서는 내가 H 과장을 찾아갔을 때
자신과 똑같은 목적으로 뭔가 H과장한테 줄을 대기 위해서 백을 쓰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조언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H과장한테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교장한테도 한번 약을 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에 던지고 T 교수는 그대로 가버렸다. 교실에 들어가 강의를 하면서 김 강사는 T 교수의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내적 갈등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지금 등장하는 김만필이라는 사람이 김 강사가 굉장히 의지적인 인물이었다면 이런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마음속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었다. 씹어 생각해 보면 T 교수의 말은 그럴 듯도 싶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 와서 과자 상자를 사들고 주적주적 교장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았다 뿐 아니라 T 교수의 성격이라든가 그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진정으로 김 강사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또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는 것이죠. 자, 만일 그렇다면 T 교수의 말은 실상은 책상 물림 주제. 자, 책상 물림이라는 말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지식인 이런 말이죠.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책상 물림 주제에 어디서 만만치 않은 고장이 있는 김 강사를 조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돌려 생각하면 김 교수의 말은 좀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교장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너도 미리 생각을 돌리지 않으면 목이 잘라진다라는 협박같이도 생각되었다. 자, T 교수의 의중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 니깐 놈이 아무리 깨끗한 척하지만 너도 먹고 살려면 뭐 좀 바쳐야 될걸? 조롱하는 거. 동시에 또 너 지금 바치지 않으면 너 자를 거야.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지금 김만필의 마음속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갈등의 상황, 내적 갈등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날 밤 김 강사는 명치옥에 가서 제과점이에요. 과자 파는 곳 명치옥에 가서 서양 과자를 한 상자를 샀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 타협하려고 이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계속 그 이전 장면에서 갖다 줄까 말까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쨌든 과자를 샀으니까 갖다 주려고 마음먹은 모양이죠. 현실에 타협하는 행동입니다. 자, 위 뚜껑에 조품이라고 두 글자를 써서 당대 풍습인 것 같은데요. 조악한 물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변변치 않은 물건입니다. 선물을 줄 때 을에 쓰는 구절이 모양입니다. 자, 그 밑에 자신의 명함을 붙였어요.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줬어, 잘 봐줘, 이런 뇌물 비슷하게 주려고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좀 더 동시에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어. 자, 이렇게 지금 과자를 산 이 순간조차도 두 가지 의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죠. 현실의 문제하고 양심의 문제가 지금 계속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암만 무얼 해도 이 집만은 하기가 싫다. 자, 새 속에 아부하는 거.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교장은 이놈 인재도 하고 빙그레 웃고 T 교수는 등 뒤에서 그 능글능글한 웃음을 띠고 나의 어리석음을 조소할 것이다. 어차피 S 전문학교에 다니는 것도 길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짓까지 하면 그만큼 나는 밑질 뿐 아닌가. 자, 어차피 잘릴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이 행동이 올바른 것인가. 과자를 산 이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것이다. 자, 다시 또 수능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갈등 관계 내적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과자 가게에 갔어요. 가기 전 장면은 교실 수업하는 내내 갈등했었죠. 어떻게 할까? 갈등해서 그러다가 과자를 샀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거 줘봐야 뭐하나 어차피 잘릴 거 다시 또 양심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페이지 바꿔서는 다시 또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하나를 선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인물 우리가 뭐라고 캐릭터를 잡았냐 하면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캐릭터를 잡은 겁니다. 자, 다시 읽고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아니, T 교수의 말대로 세상이란 다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암만 뽐내 봤댔자, 내가 암만 양심을 지켜봤댔자, 뱃속을 짜개면 S 전문 학교를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본심이 아닌가. 물에 빠지는 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한다. 이론이 다 무엇이냐?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더 더럽다고 하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자들은 더 더러운 것이다. 자,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더럽다면, 이런 짓을 하는 내가 더럽다면, 이런 걸 시키는 이놈들은 나보다 더 더러운 놈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김만피는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만 양심 지키면 뭐하나 수능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부분의 말을 보면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나한테 이런 걸 시킨 새끼들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는 걔들보다는 조금 덜 나쁜 놈일 걸.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현실에 순응하려고 결정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 합리화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더럽히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놈들의 양심이다. 나는 이런 조그만 미끼를 물고 좋아하는 놈들의 그 천박한 꼴을 조소하면 그뿐인 것이다. 이까지 계속이네요, 그죠? 계속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킬까, 현실에 순응할까 생각하다가 현실에 순응하기 결정한 다음에 그래도 또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저놈들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가 저놈들한테 맞춰주는 척하는 것은 저놈들을 조소하기 위한 거야.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적인 어떤 심리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 갑니다. 김 강사는 악마의 마음을 먹은 심치고 가자 상자를 들고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아마 교장집이 거기에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러나 그의 결심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자, 그 결심이 뭐였는데요? 현실에 순응하려고 했던 그 결심은 다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또 갈등이에요. 그는 강화문 정류장에서 전차를 내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지 않고 천천히 종로로 갔다. 본정통과 번잡한 데 비해서 이곳은 몹시 잠잠했다. 일루미네이션만 헛되게 빛나고 세모 대매줄의 붉은 깃발이 쓸쓸한 섣달 대목 거리에 먼지에 퍼덕이고 있었다. 한참이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욕심쟁이로 일가의 돌림뱅이가 된 아주머니, 자, 집안 친척이에요. 집안에서 욕심 많다고 욕망 먹는 아주머니를 생각한 그는 걸음을 빨리 해서 파고다 공원 뒷골목으로 걸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교장을 찾아가려고 하다가 교장을 찾아가지 않고 자신의 친척 아주머니네 집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네. 교장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는 현실에 순응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시 양심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머니 집에 가서 그냥 선물 주고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봤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딱 테마는 한 개죠. 현실적인 문제하고 양심을 지키는 지식인으로서 혹은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는 자신의 어떤 이상하고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의 모습을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오랜만에 나왔네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시점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심리 묘사를 통해 오케이. 등장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 주로 김만필의 내면적 갈등 보여주는 거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게요. 서술자가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관찰자라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말할 수 없죠.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등장인물의 심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관찰자는 죽어도 아닙니다. 3번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해서 이 땅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거 봤다 그러면 난장이가 싸울리 작은 공 거기서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액자식 소설에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는 서술자가 교체되는 건 보신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걸도 물론 아니고요. 자, 4번 등장인물의 과장된 말과 행동을 통해 희극적인 분위기, 희극적 웃기다는 말이죠, 그죠? 코미디라는 얘기예요. 이 글이 코미디인가요? 매우 진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희극적 분위기 나온 바 없고요. 과장된 말과 행동도 역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5번 시 공간의 배경을 명시함으로써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어. 자, 시 공간적 배경 어디 나왔죠? 이 지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연말이고 본정통 종로 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인물의 쓸쓸한 내면, 갈등하는 내면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배경일 수는 있으나 역사적인 의미 글쎄요.
어떻게 탐구할 수 있죠? 종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필 연말이라고 설정한 그 시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나요? 설명이 어렵죠. 그렇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2번 위클의 스즈키와 T 교수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자, 1번 스즈키와 T 교수는 모두 김강사를 속물적 근성을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스즈키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알 수 없지만 적어도 T 교수 같은 경우에는 속물적 근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인물이죠. 자, 2번 스즈키와 T 교수는 모두 김강사로 하여금 현실을 자각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이런 긍정적 인물들이 아닙니다. 자, 3번 스즈키는 김강사가 동료 교수에 험담하도록 하고 김강사가 스즈키 때문에 험담한 거 있어요? 그 내용과 전혀 안 맞습니다. 4번 스즈키는 김강사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한기하도록 하고 자, 누가 내 사상 문제를 건드려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T 교수는 김강사의 내면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타협할 것인가 양심을 지킬 것인가 답은 4번이죠. 5번도 맞아보겠습니다. 스즈키는 김강사가 자신의 행적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김강사가 자부심을 가져요? 아니죠. 오히려 문화 비평 운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당하는 느낌이죠. 그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지 자부심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20년, 30년 대에는 지식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소설이 많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지식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지식인의 한 유형은 양심을 지켜야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회적 소임을 다해야 돼. 이런 부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사회적 경제적 입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무능력자였다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들은 이중의 고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식인 소설은 그들의 이런 고뇌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고 유준호의 김강사와 T 교수 역시 이와 같은 지식인의 소설 중 하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나온 지식인 소설이라는 말이죠. 자, 요 글 속에 등장하는 지식인으로서 김강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당대 모든 지식인처럼 자신의 양심과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소임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현실의 문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의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중적인 고뇌를 했던 인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 속에 등장하는 김강사라는 인물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지를 소개해 주는 게 보기의 내용이고요. 자, 답 찾겠습니다. 1번 문화 비판 활동은 지식인으로서 김강사의 사회적 소임과 관련된 것이겠군.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것. 근데 이것이 발광되면 잘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 현실적 문제하고는 서로 대비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식인이 추구해야 될 양심과 관련 있는 거죠. 자, 2번은 김강사가 서양 과자를 사서 교장을 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겠군. 현실의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행동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3번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김강사를 수재라고 하는 것은 김강사를 진정한 지식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기기 위한 거죠. 사상 문제를 학생들한테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오히려 김강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지 칭찬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4번 T 교수가 김강사에게 하는 충고를 보면 T 교수는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는 일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김 교수는 T 교수는 이건 무시하고 현실만을 중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속물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5번 김강사가 전차에 내려 한참이나 어슬렁거린 것은 자, 교장집에 가지 못하고 어슬렁거려서 양심을 지키는 것과 사회적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 사이에 이중적 고뇌, 다시 말하면 내면 갈등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그 몇 번이었나요? 4번이었나요? T 교수가 김강사한테 수재라고 학생들 앞에 칭찬한 것은 매기기 위한 거지. 이것이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게 4번이 아니네요. 그죠? 3번이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3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김강사와 T 교수라고 하는
제목은 많이 들어봤으나 실제로 별로 그렇게 읽어보지는 못한 글 하나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에 갈등하는 인물의 유형이 나왔는데 이런 식의 소설들, 이런 구조를 가진 소설들, 하나의 등장인물이 무언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글들은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글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그 갈등의 원인이 뭐고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